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지금의 그런 시기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치를 더욱더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금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일단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장기금리의 급등을 봤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사적으로 벌어지면서 장기금리의 급등을 봤었습니다. 장기금리 급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꽤나 유의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보통은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도 강세를 보여야지 정상이죠. 금리가 오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시금 미국으로, 미국채로 쏠리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인데 달러를 강세를 보이면 그런 원자재, 특히나 이제 안티달러라고 불리는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은 하염없이 약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까지는 꽤나 잘 발생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흐름은 지금 당장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자, 달러가 강세입니다. 금리도 올라요. 그런데 금이 올라요.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었던 우리 멤버분들께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펀더멘털 약화 그리고 이를 시장이 눈치채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는데 반대로 기금속도 원자재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신뢰가 얕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 전에도 좀 이런 식의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필승 채팅방인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의 대화였느냐? 일단 장기채 보시면 저는 이게 8월 4일에 나눈 대화 글이죠. 이때는 장기금리의 급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장기금리의 급등을 꾸준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사부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위로 튀면서 정상화된다면 그 과정 중에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달러의 매력도가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강달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정확히 맞았죠. 안정화된 후에는 많이 풀린 채권으로 큰 약달러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상식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허나 미국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채권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환율도 상대적인 것이니 말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그리고 달러가 다른 국가들 및 원자재보다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이고 저는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준과 미국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강달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강달러가 나타났죠. 달러 인덱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잘 이해하고 심화된 상황에 대한 흐름도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해봐야 달러, 유로화, 엔화죠. 유로화 및 엔화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요. 큰 의미가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인덱스만을 가지고 강달러다, 약달러다 얘기하다 보니 처음에 사부님 말씀이 많이 헷갈렸었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대중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장기금리가 오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저는 맞다라고 봤어요. 단기적인 현상으로 연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혹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와중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라고 해봤자 달러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엔화가 전부죠. 이 세 개가 거의 전부 거의 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로와 엔화, 달러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로와 엔화, 그러니까 EU와 일본의 대부분의 외환자산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들끼리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의미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약달러, 강달러를 보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티달러로 불리고 있는 특히 금과 은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금리가 올라도 그러니까 미국채 가격이 하락해도 혹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도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이게 저는 지금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금의 레버리지 효과를 보이는 금광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장기금리 급등 리스크, 그 이후에 역대급 기회, 폭등 초일기에 들어선 자산, 달러 약세 대비 골드, 금, 실버, 은, GDX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GDX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26.32달러였어요.
현재 주가는 28.95달러. 네, 금을 추종하는 이런 자산의 가격이 거의 20% 정도 뛰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예요. 특히 금 가격이 전 거래일에 3%가량 급등했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10%가량 급등했다는 것과 거의 비교가 될 정도의 희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미국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실물금 그러니까 골드바, 실버바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코스트코라던가 혹은 월마트라던가 금을 취급하는 그런 소매 상품 등에서 이 금 재고, 은 재고가 바닥에 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것이고 자국민들조차 미국의 펀더멘털을 의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달러가 정점을 치면서 변동성 장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리스크, 이젠 변동성에 대비할 때입니다. 빅스 지수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저는 이제는 다시금 빅스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전거래일에 12% 급등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라인을 공격적으로 돌파하게 될 경우 좀 빠르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강주 ETF인 GDX에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예, 2배 레버리지 ETF고 저는 실제로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진행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 10월 7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제 매매 내역을 다 공개를 합니다. 매수 때도 공개하고 매도 때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죠. NUGT 매수하였습니다. 금광주 ETF인 GDX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7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7일이면 이날, 네, 정확히 이날 매수한 거죠. 시차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날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날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날 이제 그날입니다. 그날 똑같은 날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에 두 번의 매수, 그러니까 한 번에 추가 매수까지 해서 비중을 꽤나 실었다는 겁니다. 이 금강도 레버리지 ETF에 말이죠. 그리고 쭉 가져가다가 네, 쭉 가져가면서 좀 이런 분석도 좀 해드렸습니다. 10월 11일 그리고요. 자, 이제 뭐 대놓고 금리 인상을 중단해달라고 압박하고 있군요. 세상이 정치화되어 감에 따라서 연준의 독립적인 상향도 점차 약해질 듯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도 더 이상의 추가 긴축을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등하는 금리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산업들 및 기업들을 한번 싹 훑어볼 때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 12일에 NUGT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네, 10월 12일에 일부를 수익 실현했고요. 네, 이날 일부를 수익 실현했고 그리고 그날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이니까 날이 지나갔죠. 10월 13일에 NUGT 골든오쇼 그룹 매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결국에는 이 급등을 못 먹었어요. 이 급등을 못 먹었습니다. 따시 따시 네 증시가 좀 하락하는 와중에 리스크 헤지는 충분히 했지만 저는 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 번 정도 더 눌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봤을 때도 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 매도를 일단 한 이후에 새벽까지 지켜보면서 매도까지 진행한 것인데 일단 제가 새벽에 좀 매도를 해서 이때가 아마 새벽 한 3시 반쯤 이 정도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 4시 가까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다 매도를 했어요. 네, 따시. 네. 어차피 다시금 기회가 오면 뭐 다시금 잡을 거고 어차피 기회는 계속 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좀 지지 라인이라던가 혹은 변곡점에서 잡을 것이고 10월 14일 날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금 시세가 뭐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했죠. 한국으로 치시면 2.66%인데 이제 정확히 미국 증시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대략 2.8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한 것과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물가가 지속되는 와중에 경기가 꺾일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단기적으로 더 발생할 경우 자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평소에도 분석해드렸었고 긴 글로도 몇 번 해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금속은 언제나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때에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금 가격이 하루에 3% 가까이 올랐다는 건 삼성전자가 10% 오른 것과 비교될 정도로 희귀한 일입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기금속에 한정하여 2020년도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때도 세상이 참 혼란스러웠었죠. 실물금, 실물은에 대한 프리미엄이 20% 이상 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2020년도 코로나가 막 발생했던 그 당시에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실제로 이런 ETF가 아니라 뭐 ETF 같은 상품들이 아니라 실물금, 실물은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거의 20% 이상이 꼈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국제금 시세가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고 쳤을 때 이 실물금, 골드바, 실버바의 실제의 시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사야 되는 시세가 120까지 뛰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도 미국이라던가 특히 중국은 이미 금 프리미엄이 5% 정도 끼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금 프리미엄이 국제금 시세 대비해서 5% 정도 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실물금이라던가 실물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추후에 프리미엄이 낄 경우 20% 이상 낄 수 있을 경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끼면서까지 오른다는 것은 자산시장에 거의 박살난다는 거거든요. 자산시장이 하락을 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 혹은 박살날 때 프리미엄만 20% 이상 거기에 시세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실상 자산의 퀀텀 점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멤버분들께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제가 거래를 뚫었던 거의 전국에서는 거의 제일 쌀 겁니다. 가장 비싼 가격에 사주고요. 가장 싼 가격에 파는 그런 거래소가 하나 있는데 실물금, 실물은 거래소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를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금과 은을 상당히 많이 샀었습니다. 그때 같이 저와 같이 샀었는데 상당한 이득을 보고 계실 거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싸게 샀었기 때문에 역시나 만족스러운 그런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다는 것이 기억나는데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다 알려드려요.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한국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50%가량 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슬슬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합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관련 핵심 광산기업 및 ETF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잘 사서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다시. 네,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살 것이고 어차피 골드바, 실버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물론 지금은 당장에 그런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딱히 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후에 얼마든지 이쪽에 대한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빅스 지수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골드바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15일에도 자 금이라던가 금광주 골드바에 대한 분석이죠. 브릭스의 금 수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넘어서서 프리미엄이 낄 정도로 뭐에 쫓기기라도 하는 양 금을 수입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보유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높은 확률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미국 장기채보다 낫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장기채를 가지고 있어봤자 높은 확률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들어섰죠. 이때는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자, 더불어서 현재로선 사실상 유일한 안전자산이라는 점과 달러 대체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워런 버핏의 채권 매수를 보며 말씀드렸었죠. 워런 버핏은 미국 채권에 투자를 늘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미국채를 산 것이라면 장기채를 사야지 왜 단기채를 살까요? 장기채와 단기채는 전혀 다릅니다. 단기채를 매수했다고 해서 채권 보유량을 늘렸다고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단기채 세일즈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단기채 보유는 딱히 의미가 없기에 장기채만 주구장창 세일즈하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달러 및 미국 채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채권을 내던지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동시에 단기채를 매수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채권의 절대적인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면 환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것도 맞고요. 심지어 중국은 5천만 달러 이상 달러로 환전할 경우 일일이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내렸죠.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이 겨우 600억 원 남짓의 달러 구매도 쉽사리 허용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 방어와 탈달러의 진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독일 중앙은행은 금을 제대로 가치 평가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하였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비중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원하는 1순위는 달러도 아니고 미국채도 아닌 바로 금입니다.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달러 하나 남았군요. 머지않아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봅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금 프리미엄이 이제 6%가량 끼면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중국의 금 프리미엄이 6%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프리미엄이기에 대부분 민간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달러 매입 규제 및 전국적인 금 매입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프리미엄 6%라는 것은 전 세계 헤지펀드들 입장에선 눈 돌아갈 만하죠. 있는 금, 없는 금 죄다 끌어모아서 상하이 거래소에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브릭스뿐만 아니라 일본도 금 매입에 열정적이고 공급에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바이든의 광산채굴 규제는 공화당 하원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국민이 글로벌 시세보다 6%나 비싼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도 공산당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 글로벌 실물금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미국 런던 등에 외치된 금을 인도받아 중국 시장에 매도해야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 금의 90%는 파생상품, 즉 데이터 쪼가리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물 금 수요의 급증은 그 자체로 서방금융권에 위협이 됩니다. 마치 뱅크런처럼 말이죠. 둘째로 중국 거래소에 금을 매도한 이들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습니다. 중국 내의 석유가 위안화로 거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위안화를 받아서 무엇을 살까요?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품 및 원유가 있겠죠. 위안화 국제화 및 가치 안정을 부추기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필사다 3기 모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를 루브라 및 금으로 받으면 루브라 거래는 이미 추진 중. 중국의 공산품을 위안화 및 금으로 받으면 사우디의 원유를 금으로 받으면 아프리카의 각종 원자재를 금으로 받으면 지금의 중국 입장에서 달러를 받고 공산품을 팔고 싶을까요? 금 혹은 위안화를 받고 공산품을 팔고 싶을까요? 미국채 보유고의 감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의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요. 자, 이어지는 글입니다. 미국채 보유고의 감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란 현존하는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입니다. 항상 우상향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망해버려도 끝까지 제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산의 특징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세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남 최고급 주거시설 2017년도의 비트코인처럼 말입니다. 2017년도 한국인들이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듯이 중국 이민들이 국제 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됩니다. 저축액의 사상 최대치에 달한 중국인들이 마구잡이로 금을 사들이고 이를 놓치려 없는 헤지펀드들이 서방의 금을 빼앗아 중국에 내던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직관적인 답이 있죠.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에 프리미엄이 끼고 있는 것이기에 말 그대로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껏 바이든이 대놓고 중국 경제 리스크를 떠들어대면서 누르고 있었던 위안화의 가치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안화의 국제화 및 가치 안정을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바라던 바고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스레 중국 수입 물가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더욱 감소하게 되고 안 그래도 물가박이 있는 중국 입장에서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부양책들을 추진하는데 더 거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자산시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 내 거래소에서의 온 프리미엄은 은 프리미엄 약 10%입니다. 파생상품 비중의 95%를 기록하는 유일한 자산이 은이죠.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사실상 이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가장 위험한 자산이 은입니다. 은. 은을 이제 실물 재고로 실물로 이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딱 5%만 받아들여도 미국의 많은 금융권과 혹은 서방 세계의 많은 금융권은 은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 프리미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익 있게 좀 봐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월 29일 글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 브릭스 및 중국에 이어 미국인들까지 금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군요. 미국이 하면 전 세계가 합니다. 중국의 금 프리미엄이 끼는 것만큼 무게가 있죠. 투자자로서 금 매입 열풍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은 명실상부한
안티 달러 자산입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금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멤버들 간의 그런 토론도 뭐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어, 토론이 좀 있었고 10월 11일 글인데 LG 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꽤나 유의미한 그런 이슈를 좀 냈습니다. 얼마 전에 공유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산업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제대로 된 디자인 하우스의 부재였는데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네요. LG 테크놀로지가 차세대 반도체의 탑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LG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인도는 그렇다 치고 러시아 PMI 지수는 왜 그런가요? 러시아는 제재를 받음에도 오히려 원유 수출을 감소하고 자국 내 정제를 더 한다죠. 최근 한국 석화 마진 기업 마진이 줄어드는데 러시아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유가 상승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전쟁으로 생산 인력이 부족하니 재고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과주문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브릭스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수치네요. 중국, 대만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랭라자가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뭐 저희의 예상대로 좀 통과를 했지만 주가는 셀 온이 발생했죠. 굉장히 좀 짜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 것이고 장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좀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 12일에 나눈 대화 그리고요. LS, 네, LS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광주 ETF, GDX 그리고 두배 레버리지 ETF, NUGT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빅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법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우리 멤버로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